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오늘장 흐름을 전일장과 간밤 나온 이슈들로 예상해보는 시간, 오늘장을 움직이는 이슈 심시안입니다. 개별 기업 실적 전망부터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내놓은 전망까지 다양한 이슈들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우리 시장 핵심 이슈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증권가에서 내놓은 내년도 증시 전망 확인해봅니다. 내년도 코스피를 바라보는 증권가의 시선은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KB증권은 40년 만에 장기 상승 국면이라며 코스피가 최대 7,500까지 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는데요.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의 3저 호황이 과거 1980년대와 유사한 강세장을 열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키움증권은 제조업 양극화와 트럼프 행정부 리스크 등을 이유로 4,500선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외 한국투자증권과 유한타증권은 4,600, 신한투자증권은 5,000을 제시했습니다. 관련해 전문가들은 대내외 변수에 따라 목표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증권사 전망을 절대적 지표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조언을 내놨습니다. 다음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빙산이 다가온다며 경고를 쏟아냈던 글로벌 IB 모건 스탠리가 입장을 180도 바꿨습니다. 이번엔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열린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대폭 올린 건데요. 삼성전자는 14만 4천 원에서 최대 17만 5천 원, SK하이닉스는 73만 원에서 최고 85만 원까지 제시했습니다. D램과 낸드 가격이 급등하고 AI 추론 수요가 본격화되면서 업황이 구조적으로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이번 사이클은 4에서 6개 분기 지속될 것이라는 코멘트도 내놨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각 밸류체인 기업들까지 잠시 뒤 분석에서 살펴보시죠. 다음 이슈도 살펴봅니다. 테슬라가 국내 배터리 소재사들과 잇따라 접촉하며 공급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배터리 셀을 사는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회사로 변신하고 있는 건데요. 미국 텍사스와 네바다 공장에 한국산 소재를 투입해 전기차뿐 아니라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배터리 생산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과 SK온 등 국내 셀 제조사에게는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겠고요. 한편 국내 동박업계도 ESS 시장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로 어려움을 겪던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와 SKC, 솔루스 첨단 소재가 AI 데이터 센터와 ESS용 고부가 회로박 사업으로 방향을 트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배터리 업계의 판이 바뀌는 가운데 어떤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이어지는 분석 주목해 보시죠. 네, 우리 시장 지금은 좀 관망을 해야 할 때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진입을 노려봐도 되는 시점인지 그 고민은 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 소식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주도주가 반도체이기 때문인데요. 반도체 겨울론 하면 자연스럽게 모건 스탠리가 떠올랐는데 모건 스탠리의 션킴 애널리스트 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제는 봄이 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부터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뭐 작년에 이 모건 스탠리 보고서 때문에 좀 휘청휘청 많이 됐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좀 좋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한 14만 4천 원 그리고 SK하이닉스를 73만 원을 제시를 했고요. 또한 이제 강세장이 온다면 이거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또한 AI 수요에 따라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강세장이 최대 6분기까지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결국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한 것 같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100조 원 이상 뭐 영업이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쪽까지는 좀 가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전망이 굉장히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지속되는 이유는 뭐 잘 앞서서 아시겠지만은 글로벌 기업들이 AI 투자가 굉장히 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과 기업 간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기업 투자 규모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AI 쪽에 투자를 확대하게 된다 한다면 결국 이게 데이터 센터에 연결이 되고 그 데이터 센터 안에 포함되는 반도체 칩 등이 계속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쪽에 대한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이제 그 공급자 우위 중심으로 지금 돌아섰다 보니까 낸드와 디램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분위기가 계속 좀 연출이 될 수 있고 수요가 굉장히 좀 많다 보니까
그 캐파만 좀 더 증설이 된다 한다면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트의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까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DDR5 칩 현물 가격이 전주 대비 한 30% 급등했던 점을 봤을 때는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한데 지금은 또 낸드까지 분위기가 같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D램과 낸드 또한 이제 HBM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좀 포괄적으로 연결이 된다 한다면 실적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기대감이 좀 상당하고 결국은 지금 현재 상태를 봤을 때는 슈퍼사이클을 통해서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좀 유효하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14만 4천 원부터 SK하이닉스 이 가격이 아예 무리는 아니다. 그러니까 아예 불가능한 영역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원, 73만 원. 이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도달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좀 크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 반도체가 오히려 더 편한 선택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반도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들어가도 되는 시점인지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들어가도 되는데 변동성을 계속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게 된다 한다면 결국은 시간과 돈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들어가도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형성했을 때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안 담으면 안 된다라는 느낌을 가져갈 정도로 굉장히 심하죠. 강합니다. 예. 그리고 또한 이제 ETF나 그 펀드에 대한 구성 요소들을 봤을 때도 결국은 지수 추종에 따른 그쪽에 관심을 굉장히 좀 많이 두고 있다 보니까 계속 좀 매수세나 관심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가총액 코스피 시가총액 1, 2위를 다루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매수세도 나중에 좀 어느 정도 포착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대형주 중심에 좀 어느 정도 들어오다 보니까 지수는 상승하는데 나머지가 좀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만큼 지금은 집중도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 대해서 떨어지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은 삼성전자나 이런 쪽 말고 새로운 산업 쪽에 대해서 좀 뛰어들고 싶다 한다면은 HBF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낸드를 계속 좀 쌓아 올리면서 HBM과 비슷한 형태거든요. 지금은 SK하이닉스 쪽이 이쪽을 굉장히 좀 많이 연구를 하면서 진행을 산업적으로 좀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TFE나 PSK 홀딩스, ISC의 경우에는 여기에 좀 포함될 수 있으니까 같이 좀 관심 가져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낸드를 쌓는 HBF 관련주도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밤에는 반도체 대형주가 좀 밀릴 때 미국 증시에서 샌디스크는 1% 강세를 지켜냈거든요. 그만큼 낸드 모멘텀은 좀 더 대단하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봤고요.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동박 업체들이 AI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ESS와 AI 데이터 센터용 등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관련해서 새로 시장에서 전해진 뉴스들 좀 정리해 주시죠. 먼저 이제 그 ESS 관련된 부분들은 결국은 AI 데이터 센터에 따른 투자 확산에 따라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연출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ESS 쪽에 대한 포커스가 좀 많이 맞춰지면서 수요가 또 북미 쪽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다 보니까 ESS 쪽에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지금은 AI 데이터 센터양에 대해서 연관점을 봤을 때 ESS를 핵심 설비로서 좀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분위기는 계속 좀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AI 데이터 센터양 그러니까 AI 쪽에 봤을 때 물리적 요소가 전력과 전력 설비, 전력 인프라 그리고 ESS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분위기는 계속 좀 연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ESS는 일단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ESS 역시나 AI 모멘텀 속에서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만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 들어봤는데요. 지금 ESS 시장 1위인 테슬라가 국내 배터리 소재들과 접촉을 하고 있었다는 좀 한국경제신문의 뉴스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인가요? 일단 테슬라는 배터리를 직접 제조하는 그러니까 내재화를 하기 위해서 국내 한 동박 업체와 좀 어느 정도 내년부터 납품을 받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거든요. 근데 이 내용들을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기존의
양극재와 음극재의 경우에는 뭐 논의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은 동박 쪽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좀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은 이 ESS에 대해서 지금 동박 쪽으로도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ESS에 사용하는 리튬이온 배터리 셀의 응급 집전체, 그러니까 즉 전기 흐름을 경로를 필요한 것이 결국은 동박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동박의 경우에는 LFP를 포함된 대부분의 리튬 이온 배터리 응극에도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은 양극재 응급조 쪽에 대해서는 포커스를 잡았지만은 동박 쪽으로 좀 확대를 하는 방향을 통해서 지금 좀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거래일 동안 굉장히 좀 크게 상승한 기업이 롯데 에너지 머터리얼즈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동박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나온 내용들이 뭐냐면 AI용 회로박 사업 전략으로 좀 그 변화를 계획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회로박도 결국은 전지박과 회로박이 동박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전기차 쪽 분위기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ES양 쪽에 대한 매출도 좀 어느 정도 확대시킨다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은 이 테슬라와 관련된 내용들이 롯데 에너지 머터리얼즈가 아닌가라는 내용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들은 아직까지 명확한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추후에 계속 좀 추적 관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지금 SKC도 뭐 동박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체크를 같이 해보시면 좋기 때문에 결국 롯데 에너지 머터리얼즈와 SKC의 경우에는 좀 신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지금 아직 논의 단계다 이런 수준의 보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뉴스들이 들려오는지 디테일은 좀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뉴스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다시 심수영 캐스터 연결합니다. 오늘 장을 움직일 이슈 3가지 더 짚어봅니다. 우선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소강 국면에 접어든 만큼 기업들의 성적표 확인해 봅니다. 이번 3분기 실적 시즌 상장사 3곳 중 1곳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247개 기업 중 59.9%가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고 그중 3분의 1인 50곳이 영업이익을 전망치보다 10% 이상 초과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HD 현대미포는 3분기 영업이익이 2,008억 원을 기록하며 예상치를 73%나 웃돌았고요. 삼성전자도 AI 수요 회복에 힘입어 전망치를 17% 웃돌며 실적 개선 흐름을 이끌었습니다. 다만 어닝 쇼크를 기록한 기업들도 짚어보면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성과급 지급 등 일회성 비용 여파로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고요. 코스맥스는 제품 믹스 약화로 수익성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증권가에서 일제히 목표 주가를 내렸습니다. 당분간 실적 장세가 지속될 수 있을 텐데 더 꼼꼼한 투자 전략은 이어지는 분석에서 함께 세워보시죠. 다음 이슈입니다. 증시 화랑이 이어지면서 대형 증권사들이 3분기 실적 축포를 터뜨렸습니다. 코스피가 올해 70% 넘게 오르자 거래대금이 급증하며 수수료 수익이 크게 늘어난 건데요. 한국투자증권은 3분기 영업이익 8,3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8% 급증했고요. 삼성증권 역시 영업이익 4,018억 원으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냈습니다. NH투자증권과 키움증권도 영업이익에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4분기에도 거래대금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연간 순이익 1조 원대 클럽이 속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실적 발표 기업들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JYP 엔터테인먼트가 오늘 3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33% 증가한 2,267억 원, 영업이익은 516억 원으로 6.6% 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박진영 대표가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장에 임명된 이후 첫 실적인 만큼 관심이 쏠립니다. 롯데케미칼은 3분기 영업 적자 1,286억 원이 예상되며 부진이 이어질 전망이고요. 또 이외에 코오롱 인더, 한국가스공사, 네오위즈까지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 펄어비스는 앞서 속보로 그 실적 전해드릴 만큼 자세한 전망 이어지는 분석에서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 적자가 예상되던 상황에서 오히려 영업이익이 예상을 웃돌면서 조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시장은 뭐랄까요? 실적이 좋은 기업은 주가 상승으로 좀 화답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실적이 부진한 기업은 또 세론으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호실적을 기록한 기업들, 먼저 어닝쇼크 기업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 어닝쇼크 기업들 함께 확인해 보면 어제 시장에서 코스맥스와 파라다이스 주가 반응
투자은행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부진했습니다. 주가 흐름 진단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뭐 코스맥스와 파라다이스의 경우에는 결국은 지금은 주가 그러니까 예상했던 컨센보다는 잘 미치진 못했습니다. 근데 앞으로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도 이게 뭐 회복될 거야 이런 내용들보다는 결국은 퀘스천 마크가 좀 달려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코스맥스의 경우에는 결국은 지금은 뭐 목표가를 낮추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당분간은 그렇게 좀 쉬운 상황들은 아닌 것 같고요. 파라다이스의 경우에는 뭐 9월에 매출이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한 것 그리고 3분기에 대해서 예상치 하회를 했다. 그리고 인천의 그 하얏트 웨스트 타워도 소프트 오픈도 내년 3월들로 뭐 다소 지연됐다라는 내용들을 봤을 때는 4분기 때까지는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맥스와 파라다이스의 경우에는 일단 지금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추가 하락 가능성도 좀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그 중국 소비주와 관련된 그 기업들과 엔터, 화장품 이런 쪽은 지금 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또한 이제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계속 좀 확산되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이 기업들의 경우에는 당분간은 좀 관심만 가져두고 신규 매수나 적극적인 매수는 좀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지금 뭐 그나마 중국 소비주로서 불리는 그 FNF의 경우는 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전이 이제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최근에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좋았다 보니까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본격적으로 이 기업의 경우에는 겨울 성수기에도 진입을 하다 보니까 4분기 때까지는 계속 연말까지는 계속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접근을 하게 된다 한다면 현 시점에서 한 목표가를 10% 정도만 바라보고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닝 쇼크를 기록한 기업들, 특히 중국 소비주로 묶이는 종목들은 신규 매수는 자제해야겠지만 호실적을 발표한 FNF는 좀 기대해볼 만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증권사 실적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한국금융지주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숫자가 긍정적으로 찍혔더라고요. 증권사들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봐야 될까요? 일단 그 실적에 대한 내용들 봤을 때는 역시나 그 증시가 그 화랑이다 보니 결국은 여기에 대한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고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증권주에 대한 분위기가 계속 좀 연출이 된 것 같습니다. 이에 지금은 그 주말에 이전 주말에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최고 세율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들이 나왔다 보니까 결국은 증권 쪽의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증권주에 대한 분위기가 같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결정이 나고 마무리가 되지 않는 이상 계속 좀 분위기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증권주 위주에 대한 분위기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배당 매력도가 금융주 치고는 굉장히 그 증권 업종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 배당 여력도나 주주 환원에 대한 내용들도 계속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배당 매력도도 상당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권주의 경우는 지금은 신규 접근도 가능한데 대표적으로 이제 키움증권과 삼성증권 그리고 이번에 실적 잘 나왔던 한국금융지주의 경우에는 지금은 신규 접근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계속해서 그 배당 나올 때까지는 계속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삼성증권도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 긍정적이었습니다. 삼성증권 주가 반응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